요즘 출제 경향이 좀 바뀌었죠? 작년하고 올해 보면은 출제 경향이 좀 바뀌었어요. 한 4,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변시 1회, 2회는 특히 심했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사례형에서 나오는 핵심 쟁점들이 있었죠. 대표적인 게 이제 자기거래고 전단적 대표행위 이런 것들이죠. 이런 것들 핵심 쟁점 몇 개만 알고 있으면은 사례형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었어요. 그런데 이제 출제경이 바뀌어갖고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전 특 A급에서 나온 게 없었죠. 아예 없었어요.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호 폐지 청구권 이런 거 나오고요. 그다음에 주주제한권 이런 거 나오고 그것도 그, 그, 물적 분할 이런 것도 나왔죠. 그래서 특 A급으로 찍히는 게 하나도 안 나와갖고 여러분들이 당황을 했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사실 내가 이 과정 할 때도 그렇고 작년에 이 과정 할 때도 그렇고 진도별 모의고사 할 때도 그렇고 누누이 강조해 오던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따라주질 않아요. 제가 누누이 강조해 오던 게 그 핵심 쟁점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이렇게 한대. 그 사실 나도 옛날에 경험을 해본 거지만 1년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. 그럼 막판에 시험이 한 달 나오면은 내가 상법에 대해서 뭘 알지?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?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느낌이야.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? 지금 앉아갖고 상법에 대해서 내가 뭘 알지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느낌이야.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그 마무리 정리 있죠? 한 이틀 정도 하는 거. 이런 거나 아니면은 학원가에서 도는 그 학원 선생님들이 찍어주는 그 쟁점들, 이런 거에 많이 의존을 해요. 그래서 막판에 그 얇은 자료들, 그거만 막 보고 그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야. 시험장에 딱 들어가고 문제가 딱 나오면 이제 가슴이 막 쿵닥쿵닥하고 막 떨리지.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 집중을 안 하고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마무리 정리해서 공부했던 거를 머릿속에 띄우고 있는 거야. 머릿속에 이렇게 눈은 문제를 읽으면서 머릿속의 생각은 반은 마무리 정리 여기에 가 있어. 거기에서 뭐가 나왔지? 그리고 문제에 집중을 못 해요. 그리고 문제를 얼핏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만 찾으니까 거기에서 나온 게 있으면 그건가 보다 그러고 거기에 매몰돼 갖고 그것만 막 쓰려고 그러고 그거 나온 것 같다 하면은 사실관계만 읽어보다가 그걸 쓰겠다 이러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문제가 뭘 문제 묻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 매몰이 돼. 그리고 거기에서 안 나오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해. 거기에서 나온 게 없으면. 마지막에 학원 선생님들이 이거 나올 것 같다고 찍어준 거에 없으면 막 당황한다고. 그러다 보면 많이 막 놓치고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차분한 마음으로 이 사실관계에 집중을 하고 문제에서 뭘 묻고 있는지를 집중을 해서 보면 그러면은 생각이 나요.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잖아. 그리고 절대로 어려운 게 나오지 않아.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안 나온 게 나올 수는 있어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하지 않은 어려운 게 나오는 거는 없어요. 사실 요번 올해 문제도 그렇잖아요. 상호폐지 청구권? 이거 사례형에서 나올 겁니다. 이거 사례형에서 나올 것 같으니 꼭 공부하세요. 이렇게는 안 하지, 수업 시간에. 하지만 상호폐지 청구권 수업 시간에 기본 강의든 아니면 객관식 문제풀이든 어디에서든 간에 이거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나와서 이거 못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. 그리고 이거 상호폐지 청구권 쓰는 문제구나. 이것만 캐치를 해내면 법전의 내용은 다 있어. 중요한 내용은. 물론 일부 판례, 그 지엽적인 판례 이런 거는 법전에 없지. 근데 그런 거 안 쓴다고 해서 당락에 지장이 있지까지는 않아요. 그런 것까지 다 써주면은 고득점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못 쓰고 이제 핵심 쟁점 찾아내갖고 법전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쓰면은 그러면은 이제 합격을 선에서 조금 높은 점수 정도 받는 그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당락에는 지장이 없단 말이야. 디테일한 거는. 그래서 차분하게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물적 분할 같은 거 특히 그래. 내가 올해 작년에 이제 수업 듣는 학생 중에 그 우리 대학교 후배더라고. 그래갖고 같이 시험 끝나고 나서 술도 좀 먹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물적 분할 그거를 못 썼다는 거야. 많은 학생들이 그걸 못 썼대. 근데 그것도 문제에만 집중을 했으면은 못 쓸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. 문제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. 의뢰인이 A 회사로부터 A 회사인지 B 회사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.
어떤 A 회사로부터 그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하고 싶어 한다. 그런데 A 회사가 지금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분할을 해야 되냐. 이렇게 묻고 있다고 문제에서. 문제의 답이 다 나온 거예요.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할을 하고 있다. 하려고 해야 되느냐. 분할의 종류, 어떤 종류의 분할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걸 묻는 거죠. 근데 A 회사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대. 그러면 A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의 분할을 하는 거. A 회사가 분할을 하는데 분할 이후에 신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A 회사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럼 그게 뭐야? 물적 분할이지. 물적 분할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. 근데 물적 분할 이게 사례형에 나올 겁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진 않아. 하지만 객관식이나 기본 강의에서 물적 분할의 개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이거 다 풀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내가 이제 이 수업 과정이나 그러고 항상 문제에 집중을 해라. 사실관계에 답이 다 있다. 문제에 답이 다 있다. 그럼 항상 얘기를 한다고. 근데 그렇게 안 해, 학생들이. 그래서 요번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자고요.